사상 처음으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과 세종 역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에도 비상입니다. 충청권의 공동 염원 중 하나인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개최도시 후보도시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하면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천안시 관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과 세종 역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에도 비상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25일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12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상 최대 확진자 발생의 충남과 세종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4일 1일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417명이 발생하면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천안에서는 동남구의 한 유치원과 관련된 확진자가 8명이 추가되는 등 169명이 발생했고 아산에서도 107명이 확진됐습니다. 두 지역 확진자만 충남 지역 전체 확진자의 약 66%에 달합니다. 세종시 역시 25일 하루에만 77명이 확진되면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세종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임시선별진료소 야간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8일부터 재택치료 TF팀을 구성해 확진자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산시 역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전담 인력 33명을 투입하고 역학주서원 2명도 추가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명절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로 대규모 이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 및 오미크론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길어진 사회 거리두기로 힘들고 고단하겠지만 6인 이상 모임 금지, 개인, 시설별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셔서 아울러 3차 예방접종을 할 경우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행사장 방문 후 아산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았으며 26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26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의 공동 염원 중 하나인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개최도시 후보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개최도시 선정까지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된 겁니다.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1월 24일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도시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그 충청권 4개 시도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경쟁 상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는 10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총회에서 최종 개최 도시가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8월까지 연맹 실무진의 기술 점검이 진행되고 9월엔 집행위원 실사단의 현장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충청권은 남은 기간 동안 실사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시도별 유치 추진위원회 활동과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건은 그동안 한 개 도시의 단독 개최로 이뤄져온 다른 대회와는 달리 4개 시도가 하나가 돼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경기장을 4개 시도가 활용을 하니까 아마 BC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고. 하지만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폐막식을 여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복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라든가 규모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지금 협의 단계에 지금 있거든요. 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심사를 계속 진행해서 심사가 마치는 대로 바로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경년제로 열리는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엔 전 세계 150개 나라 15,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유치만 한다면 충청권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통과하면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로 지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 제정을 비롯해 성폭력 전담 대응 민관협력체 구축, 성매매 우려 지역 시민 친화 공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아산시는 앞으로 온양 원도심 아산 여성 커뮤니티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아산 여성 기록관, 양성평등거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천안시 관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9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2,092대가 등록돼 2020년 1,066대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 정도 늘어난 34만 3,545대로 천안 시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지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세종시의 연간 누적 땅값 상승률은 7.06%를 기록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서울이 5.31%로 뒤를 이었고 대전 4.67%, 대구 4.38% 순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집값이 뛴 데 이어 토지 투자 수요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안 5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아파트와 첨단 업종을 유치하겠다던 산업단지 조성 당시 계획을 이행하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천안 5산업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모 업체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하자 주변 6개 읍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매립 면적은 2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91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5톤 덤프트럭으로 11년간 매일 21대분이 반입되는 양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 부지는 오이와 고추, 멜론 등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다며 침출수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침실수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먹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염이 돼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된 농산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러고 또 주변에
천남중학교가 2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건강도 굉장히 걱정되고요. 시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조성과 친환경 업종 유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화학단지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또 산업단지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동안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할 수 없으니 이거를 주민들이 다 받아라. 이거는 결국은 모든 손해는 주민들이 다 안고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원칙대로만 되돌려놔라.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천안시는 매립장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공청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뿐 별도의 의견을 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매립장 조성 사업이 허가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충남 교육정책에 교육 공동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원탁 토론회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교육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지역 교육 공동체 3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 회복과 민주시민 교육부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 복지까지 올해 충남 교육청이 추진하는 5대 분야 20대 핵심 정책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청은 현장에서 추진 방향을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과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얻어서 잘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라는 충남교육 추진 방향을 교육 공동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추진할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교육 공동체의 호응도 좋습니다. 기본 교육이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불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잡아주실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에서 도민 등 교육 공동체로 확대한 만큼 더욱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보는 눈과 달리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은 더 집중 투자를 하거나 또 먼저 서둘러서 조기에 집행하거나.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15개 시군의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더해 올해 우선 추진 정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1곳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제과류와 주류, 잡화류 선물 세트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시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 또는 재포장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매장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양온천시장에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를 3천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식 출범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보증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시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출 규모는 업체당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이나 금리 조건 등은 시청이나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치원읍 중림과 번암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인데요. 충령탑과 배수지 이전을 촉구하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충령탑 및 배수지 이전에 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령탑은 6.25 전쟁 중 나라와 결의를 위해 산화한 우리 지역 출신의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건립된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2014년 세종시장 선거 시 충령탑의 중앙공원 이전을 공약으로 베터었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서금택 의원님 또한 2018년 충령탑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2019년 조천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부결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령탑 이전 공약이 폐기되고 부결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천 발전이라는 계기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령탑은 과거 연기 신사가 있던 장소로 일제 강점기 신사 참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는 한 가슴 아픈 역사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충령탑이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호국 영령들이 추모하기 위한 장소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충령탑 바로 뒤편에는 6개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 2개조로 구성된 배수지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고 충령탑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호국 영령을 모시는 현충시설과 어우러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와도 근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충령탑이 위치한 침산공원은 노숙자 및 청소년들의 음주, 폭력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기도 합니다. 또한 충령탑 및 동안소는 노후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며 비룸로 및 주차공간은 협소합니다. 현재 대제초 등 최소한만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타 지자체의 현충시설과 비교할 때 세종시 위상에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충령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령탑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령탑이 현충일 추념 행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세종시 위상에 맞는 현충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초 충령탑 이전안처럼 9월달 역사공원으로 이전을 촉구합니다. 둘째,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일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산공원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거주지와 근접해 있는 충령탑 배수지를 신안 배수지로 이전 통합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배수지 일원화 통해 보안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령탑 이전과 침산공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기존 충령탑 이전이 무산된 것은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이전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령탑 이전 장소 및 기존 부지 다각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보훈단체와 조천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신사가 있던 현 충령탑 위치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고 배수지 이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고로 인한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3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 개방 일자는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며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임시주차장은 25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세종시가 길고양이 적정 관리를 위해 올해 60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해 434마리에서 166마리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0곳을 대상으로 운영한 사설급식소도 올해 20곳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15호 과제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선정됨에 따라 그 대안 중 하나로 길고양이 적정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가 인구 급증에 따른 청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관리원 1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이며 시험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체력 검정, 3차 면접 평가로 이뤄집니다.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